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라이프플랜 A에서는 콕콕 짚어보는 수술비 플랜 최혜경 전문가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노후의 수술비는 왜 필요하고 또 수술비 보장 알차게 받는 노하우까지 친절하게 콕콕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는 전화와 문자 열려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무료 문자 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명쾌한 해답과 함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청자분들의 답답증과 궁금증 그리고 알찬 정보도 함께 도와주실 막강 전문가 군대를 지금 소개합니다. 네,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입니다. 최혜경 전문가, 최영선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두 분과 함께 1시간 동안 이끌어 갈 텐데요. 방송 시작하자마자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전화, 문자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이분들 차례차례 저희가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청자 Q&A 전화 상담부터 먼저 진행을 해볼 텐데요. 먼저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예, 28살짜리 아들 보험인데요. 네. 보험을 여러 개 갖고 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갱신 특약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장 분석도 좀 하고 상담도 받고 싶어서요. 아, 그러셨어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 20대 아드님이 있으시고요. 4개의 보험, 보험도 많이 들어있으시고, 또 갱신형 특약에 대한 걱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 전화 잘 주셨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최영선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영선 전문가님, 시청자님께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 도와주시죠. 보장 내용을 저희가 사전에 미리 섭외해서 봤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미리 저희 사전에 보내주신 증권으로 잘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보험 가입 구성을 잘 해놓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우체국에 2건이 가입이 돼 있으신데 우체국은 혹시 어떤 경위로 가입을 하셨을까요? 제가 우체국을 자주 가다 보니까 보험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보험을 가입하게 됐어요. 아주 훌륭하시네요, 어머니. 아주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빠른 나이에 딱 만으로 15살 됐을 때 지금 2004년도에 가입을 하신 건데요. 아드님이 지금 28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만으로 딱 15세 되는 시점에 보험을 2건을 아주 적은 금액으로 보장을 크게 잘 가입을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해 놓으신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보장 내용을 좀 먼저 살펴봐 드리면은요. 우체국에 지금 올커버 암치료 보험이 있습니다. 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장을 잘 구성하셨는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암의 진단이 딱 된다 이러면 1,000만 원 뿐만이 아니라 입원비 10만 원, 수술비 500만 원까지 나갈 수 있게 잘 구성을 해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올커버 건강보험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금 우체국에 가입이 돼 있고요. 보장 내용이 어떻게 돼 있으시냐면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각각에 대해서 진단자금 1,000만 원 뿐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죠. 수술비를 최저 30에서부터 300만 원까지 보장에 구성을 넣어주셨고요. 골절비 30만 원 보장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우체국에 그때 당시는 80세 만기가 가장 길었어요, 어머니. 뿐만이 아니라 만기 시에 또 보험금, 보험인이 내셨던 보험료를 전부 다 만기보험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는 아주 잘 가입을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위에 2건은. 근데 이제 어머님이 지금 보니까 2015년도에 메르치의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도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가입을 하셨을까요?
요게 보니까 우체국에는 이제 질병보험만 가입하다 보니까 의료실비도 필요한 것 같아서 그 의료실비를 같이 해서 부족한 거 좀 보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름 한다고 했는데 잘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100점이세요. 너무 진짜 칭찬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면 위에 진짜 보장이 80세까지밖에 안 되셨는데 평균 수명을 고려했을 때 사실 진단 자금이 너무 짧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담보인 실비에 대한 보장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실비 보장을 구성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뭐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뿐만이 아니라 통원하시면 30만 원. 거기에 100세까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단비,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각각에 대해서 2천만 원. 뿐만이 아니라 수술비도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구성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거의 여기까지는 100점에 가까운데요, 어머님. 네. 여기 지금 제일 끝에 가입한 ING 생명 오렌지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가입 경위가 어떻게 되실까요? 요거는 저도 모르게 아들이 친구한테 직접 가입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보니까 여기 특약이 5년 갱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궁금해서. 맞습니다, 어머니. 아주 그냥 제가 지금 보니까 보험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방송을 잘 시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지금 보니까 저도 지금 아드님이 아직 결혼을 하셨나요? 아직이요. 예. 사실 가장이 되실 거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제 생각으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보험입니다. 주계약적인 부분에 대한 거 4천만 원은 사실 잘 준비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그 밑에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진단자금이나 수술비들이 5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험료가 47,371원, 굉장히 저렴해 보이지만 5년 뒤부터, 가입 시점부터 5년 뒤부터 계속 갱신해서 보험료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보장을 끝까지 가져간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돼 있으신 ING 지금 오렌지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같은 경우 주계약은 그냥 그대로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특약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변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보장을 잘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요. 보다 보니까 어떤 단점이 조금 보여지냐 하면 굳이 찾자면 입원비에 대한 보장이 거의 없습니다, 어머님.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런 거 이게 그러니까 의료 실비가 있어서 그거는 또 따로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서 지금 어머니 말씀처럼 과연 의료 실비도 갱신형이기 때문에 아드님이 수명에 계시는 기간 동안 과연 이 보장을 그대로 유지를 다 하실 수 있을까도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단비는 사실 복층으로 설계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암 같은 경우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각각 80세 또 80세 이후로도 2천만 원씩 잘 준비를 해놓으셨는데요. 입원비에 대한 보장이 조금 부족해 보이십니다. 입원비는 본인이 소득을 못하고 경제활동을 못할 경우에 대해서 소득 대체 개념으로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보장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특약들을 일부 빼고 입원비 또한 수술비 쪽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하신다면 너무 훌륭한 보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요. 일단 종신보험 부분도 지금 보장 금액이 4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험료, 월납 보험료가 크지 않아서 조금 더 추가적인 가입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처럼 보여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청자님. 네, 궁금하신 사항 잘 해결이 되셨어요? 네. 일단 잘 하셨는데 입원비에 대한 보장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 그리고 종신보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나중에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상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이어서 라이프 플랜 C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단단한 아주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라이프 플랜 A 씨가 이어가 듣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라이프 A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혜경 전문가께서 수술비 중에서도 꼭 필요한 보장만 콕콕 짚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혜경 전문가님,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수술비인데요. 앞서 시청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수술비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잘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준비하셨던 시기들이 2004년으로 이제 2000년 초반, 그리고 이제 10년대 이후에 준비를 하신 게 있었는데요. 그런 차이들도 오늘 저랑 같이 하시는 시간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수술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콕콕 집어드리려고 준비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술비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들을 우리는 좀 알고 있다라고 이미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실손의료비가 있는데 이 실손의료비가 갱신이잖아요. 실손이 아닌 일반 보장들도 갱신으로 준비하게 되면 보험료 오르는 거를 걱정하시는데 과연 이게 70, 80, 90세까지 갔을 때 이 올라가는 보험료를 다 충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 그것 때문에 당연히 못했을 때에 대한 대체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술이 발달됐잖아요. 지금 앞서 시청자님의 경우에도 2004년에 이제 우체국 거를 준비를 하셨던데,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2004년에는 종신보험 같은 경우도 많이들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을 시기예요. 증권을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입원을 동반한 수술 시에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미 입원을 하지 않고도 우리는 당일날 가갖고 수술이나 시술을 하고 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수술비가 필요하고요. 반복 보장,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시게 되면 정확히 이제 정말 우리가 수술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보려면 이런 숫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런 숫자들이 가지고 계신 증권들에 좀 많이 나와 있는데 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7대 질병은 정말 큰 수술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14대는 대부분 주요 성인병에 대한 부분들이다. 근데 16대에서 보장하는 거는 어떤 거냐? 관절염과 생식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관절염과 생식기에 대한 보장폭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알고들 계시죠? 그런데 예전에 준비하셨던 거에는 이 내용들이 100% 보장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 거는 잘 유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30대, 34대인데 나중에는 과연 이 34대를 넘어서 얼마나 더 많은 수술비의 종목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 있죠. 나는 생명보험에 수술비가 있어서 이렇게 34대까지 수술 보장 못 받는 거 아니야? 아니죠. 생명의 수술비는요, 더 단순하면서도 수술 방법에 따라 수술비를 주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냥 안심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수술비 항목이 그럼 무엇이 있는가 이걸 한번 보고 싶은데 이렇게 보면 이건 상해예요. 그리고 질병에 대한 거, 이거는 장기에 대한 거, 그리고 여기는 생활질환에 대한 거 이렇게 보장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 기본되는 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인공관절 수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요즘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꼭 다쳐야지만 된다, 아니다, 아파서 된다, 둘 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해나 질병 모두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좋은 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여기도 보면 이렇게 16대라는 수술 있고요. 여기 보면 이건 생활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2대 질환, 이게 뇌, 심장, 네, 되는 거고요. 간에 대한 부분들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장기 이식에 대해서는 이미 증권들에 보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금액을 한번 보면 보통 2,000에서 1,000이거든요. 근데 이 보험료가 비쌀까요? 10원대예요, 10원대.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였다라는 거죠. 그럼 부위별로 한번 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느 부위에서 어떤 수술비를 얼마를 받나? 눈. 제일 중요하죠. 눈에 대해서 보시면 각막 이식 수술을 하면 2,050만 원. 진단금 아니에요. 그냥 수술비예요. 그리고 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장 폐 이식 수술하면 1,000만 원이 넘죠. 그리고 그냥
심장질환 수술을 했을 때 79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제 연령대만 되더라도 뇌혈관 질환 좋다는 건 아는데 준비하기 어려워요. 보험료가 너무 높고 보험료가 높은 걸 떠나서도 내가 돈을 갖고 가서 준비하고 싶다라고 해도 보험회사가 안 받아줘요. 한도를 너무 적게 주거나. 근데 이거는 수술이잖아요. 수술을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790씩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뇌도 마찬가지예요. 뇌 같은 경우에도 790만 원씩 뇌혈관 질환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은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 간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간 이식하면 이렇게 1,000만 원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앞서 제가 관절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관절이 지금 여기 무릎을 표시했지만 무릎에만 있나요? 손에도 있고 각종 다 있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이 관절에 대한 수술비가 다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남녀, 우리 생식기에 대한 부분, 자궁, 전립선 놓치고 가실 수 없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보장을 해주는데 어제 시간에도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2대 질병을 같이 대표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담보들이 여기 싹 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특정 질병으로 해서 이렇게 2대 질병을 준비를 하시게 되면 500만 원을 추가했을 때는 이게 1290이에요. 근데 이 중에 790에 대한 거는 몇 번만 드린다고요? 반복적으로. 하실 때마다 드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보험료를 한번 예시를 해보면 전 주로 30년 납을 많이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20년 납도 좀 보여주세요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보니까 20대에서 60대까지 이렇게 좀 연령을 나열을 해봤는데요. 보험료는 3만 원대에서 4만 원, 3만 원대 이렇게 다시 떨어지죠. 60대의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린 것보다 보험료가 약간 낮은 반면 보장 금액도 좀 적어요. 그리고 거꾸로 보장을 받을 시기가 가장 짧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보장 기간이 무려 이 많은 보장들을 해주는데 80년 동안 보장받잖아요. 근데 이 보험료로 다 준비가 되실 수 있다. 근데 반복적으로 된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드리는데요. 여기에서 또 하나 숨은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냐? 새로운 진단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의학이 발달되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진단 나왔을 때 이미 들어져 있는 거에 이거를 같이 포함해 준다?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열되어 있는 거에 딱 한 번 받으시면 끝난다라는 거고요. 보장 가지수 너무 많잖아요. 질병이든 상해든 그리고 장기든 뭐 일상생활이든 이런 모든 생활질환까지 다 보장을 해주는데도 100세까지. 지금 우리 인구 통계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90에서 99세가요. 2015년 통계에 의하면 이미 15만 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들이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70세 만기, 80세 만기 이런 걸로 충분할까라는 거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복층으로라도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질병이나 재해로 수술비 반복적으로 드린다라는 말씀 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 보장 해준다라는 거 당연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1년 이내에 수술을 내가 받더라도 보험료가 내 통장에서 나갈 순간부터 그냥 무조건 100% 보장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내가 언제 다칠지, 언제 아플지 알 수 있어요?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00% 보장을 받는다라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이제 30대, 40대, 50대 또는 6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조차도 뇌혈관 질환이 좋은데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를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수술비로 꼭 대체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료를 위한 과정 중에서 정말 수술비 보장에 대한 부분 정말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보에 대한 부분 상세하게 알려드렸고, 뭐 이전에도 강조를 해줬던 부분입니다. 뇌혈관 질환과 호혈성 심장 질환, 2대 질병 시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라이프 플랜 A 시간 이렇게 이어갔고요. 이어서 시청자 Q&A 시간 또한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보험 플랜 119 시청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전화 주시고 싶으실 때는 아래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전화와 문자 많이 주시면요. 전문가님들이 탄탄한 전략까지 챙겨드리니까요. 상담 전화, 문자도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문자가 왔는데요. 문자 내용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0616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제가 수술을 받고 당일날 퇴원을 했는데 수술비 보장을 받으려면 입원을 꼭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정말인가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수술비 보장을 받으려면 입원을 꼭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 문자에 대해서는요. 최혜경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네. 앞서 제가 수술비 말씀드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예전 증권을 보시면 그렇게 쓰여있는 부분이 맞아요, 아나운서님. 그런데 이 증권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는요. 혹시나 내 증권에 입원을 동반한 수술이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요즘 의료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그걸 다시 변경해서 가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당일 입원이나 당일 수술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당일날 이렇게 수술을 받았던 하시고 나오신 경우에는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료실비 100% 보장, 90% 보장 이것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일날 입원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6시간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게 되면 그 또한도 입원을 동반한 수술로 보기는 하는데요. 꼭 그렇지 않으셔도 짧은 시간 동안 시술을 했다 아무 상관 없으십니다. 다 청구하실 수 있어요. 청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입원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 하셨는데 입원하지 않더라도 이런 수술에 대한 부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이번에 보내신 시청자분은요, 6148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제가 손해보험사의 수술비 보험만 가입했는데요.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수술비는 서로 다른 건가요? 그렇다면 생명보험사 보험도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 문자는 최영선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수술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보장 담보 내용이 수술비입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수술비가 개념이 다른 건 아니고요. 수술하면 받으실 수가 있는데 보장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장 안 되는 게 임신 출산이나 비뇨기계 관련해서는 조금 보장이 어려운 반면에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비뇨기계나 임신 출산 관련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종류의 가지수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술비 때문에 생명보험을 가입하시는 거는요. 특약으로밖에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입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으신 건지 증권 분석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생명보험의 보장 내용이 필요하신 부분이시다 이렇게 되시게 되면 생명보험 보장을 가입을 하시면서 특약으로 수술비 담보를 보장으로 꼭 추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명보험사의 보험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많으셨는데요. 일단 기존 증권 분석을 꼼꼼하게 하시고 이후에 추가적인 내용을 상담을 받아보시길 더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 이어갔고요. 이어서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저희 남편께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남편이 지금 네. 올해는 44세인데, 네. 2년 반 정도쯤에 남편이 뇌졸중이 왔었어요. 네. 진단금을 못 받아서 왜 그런지 잘 몰라서 좀 궁금했었고요. 네. 또 지금이라도 그 뇌졸중 가입을 해야 되는지 싶어가지고 가능한지도 네. 궁금하고요. 네. 또 혹시 요즘에
진단암이 다시 받는다는 재진단암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싶은데 네. 혹시 이것도 가능한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우, 네, 시청자님 전화 정말 잘 주셨습니다. 일단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네. 다시 한번 내용 네. 정리하고 이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문의사항입니다. 40대 남편을 두신 분이세요. 먼저 2년 전 뇌졸중이 발병이 됐는데 보장을 못 받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를 다시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진단암을 준비하고 싶다는 내용이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떤 전문가님과 할까요? 최혜경 전문가님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경 전문가님,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우, 이렇게 보험을 일찍부터 준비를 해두셨는데, 10년 정도 경과된 시점에 남편분께서 또 이렇게 주요 질병에 걸리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지금은 괜찮아요. 아, 네, 다행이시네요. 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아무래도 네. 내가 이제 이미 준비한 보험에서 뇌졸중이 왔을 때 그런 진단금을 못 받았다라는 게 조금 아쉬우셨을 것 같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네. 지금 두 건의 보험이 있으신데 여기에서 먼저 신한생명 웰빙케어 종신보험을 보게 되면 이 안에서는 아마 입원을 하셨다라면 입원비는 혜택을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입원은 좀 하셨었나요? 네, 입원해서가지고 네. 입원비는 네. 받았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근데 여기 봤을 때 왜 뇌졸중이 보장이 안 되었냐면요. 이 당시에 생명보험사에서 뇌졸중에 대한 보장을 한 게 아니고 뇌출혈을 보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뇌졸중은 보장이 안 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험료가 83,000원이신데 이거를 네. 계속 내시면서 그냥 차후에 혹시 뇌출혈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때 또 진단금을 네.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뭐 이게 아주 나쁘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네. 이렇게 보니까 2010년도에 의료실비를 준비를 하셨는데 이 네. 의료실비를 준비를 하실 때 아무래도 뇌졸중이라는 담보를 알고 계셨으면 넣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긴 또 그게 없어요. 네, 그냥 저렴하게 해가지고 네, 한다고 네.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실비 하나는 탁월하게 잘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한생명에서 보장이 안 되는 골절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다 네. 잘 넣으셨거든요. 근데 네네. 예, 지금 보니까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봤다라면 그런 뇌졸중에 대한 부분 하나만 더 넣었으면 완전히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신 거 이미 남편분께서 뇌졸중을 진단을 받으셨으니까 지금 가지고 네. 있는 신한생명의 보험을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안에 네. 보면 입원비가 3대 질병, 5대 질병, 10대 질병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미 배우자님이 앓고 계시는 거는 3대 질병에 속하거든요. 뇌혈관 질환 네. 이쪽으로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보험금이 여기서 입원비가 10만 원. 그리고 이 또 신한생명의 종신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다른 회사의 종신은 대부분 사망을 주계약으로 한다라면 이 안에는 사망도 들어있고 거기에 수술비가 들어있어요. 이런 성인병에 대한 수술비. 그리고 또 하나 네네. 더 좋은 거 입원비도 들어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주계약에서만 받으실 수 있는 입원비가 무려 12만 원이고요. 특약으로는 만 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13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손해보험사처럼 뭐 첫날부터 드린다 이런 입원비는 아니고 3일이 지나서 4일째부터 드리는 입원비예요. 근데 이제 입원 혜택 보셨으니까 아시지만 이게 중요한 질병인데 굳이 뭐 2, 3일 입원하고 퇴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너무 좋은 거죠. 요즘 손해보험사에서는 이제서야 막 2대 질병에 대한 입원비들을 준비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에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거 참 든든하게 잘 준비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그 요즘 상해 후유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때는 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2급에서 6급.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몸에 10% 장애다라고 하면 정액으로 6급에 대한 것들을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또 좋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을 잘 유지를 하셔서 이런 혜택을 받으셨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다른 분들한테 아주 그냥 좋은 귀감이 되실 것 같긴 한데요. 요즘 또 시기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보험이 아프신 분들한테도 되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뇌졸중에 대한 거 걱정하고 계시는데 준비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재진단암 말씀하실 땐 전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계속 반복해주는 재진단암 들고 싶다고 하셔서. 그래서 재진단암도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보다 제가 봤을 때 7만 원 정도 더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된다라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다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다라는 걸로 네 보여지네요. 네. 네. 시청자님. 네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님이 속 시원하게 해답을 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어요? 네, 많이 도움된 것 같아요. 네, 궁금증도 해결이 되셨나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잘 참고를 하시고요. 투자 판단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시청자 전화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속 시원한 해답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문자 받아볼 텐데요.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시청자님께서 문자 보내신 화면을 함께 볼게요. 문자 상담인데요. 일단 이번에 보내신 문자는 8735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얼마 전에 손가락을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손가락이나 발가락은 수술비가 안 나온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최영선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저희가 콕콕 수술비를 찌워서 설명을 잘 주셨더니 지금 수술비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어떻게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손가락이나 발가락은 사실 단순 봉합술은 보장을 못 받습니다. 아쉽지만 하지만 인대라든지 신경 조직에 손상을 입어서 봉합을 하셔야 되는 경우 뭐 심을 박아야 된다든지 이런 수술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손가락을 다치셨다고만 돼 있지 어떤 상황이신지는 정확히 표현이 안 돼 있으셔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대나 신경 조직이 손상이 돼서 봉합술을 하신 거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문제를 받아봤는데 일단 단순 봉합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지 못하지만 여기서 인대나 신경 조직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 문자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자, 이번에 보내주신 시청자는요, 4012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질병 후유장애를 가입하고 싶은데요. 이게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최혜경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죠.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질병후유장애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들으셨나 봐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네. 근데 사실 없어진 건 아니고요. 일부 회사에서 많이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판매가 중지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변화가 있었던 거고요.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질병후유장애를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요즘은 많이들 질병후유장애에 대해서 인식들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보장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긍정적인 면을 높이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현재 질병후유장애를 가입을 하시고자 하신다라면 우선 가입하고자 하는 분의 연령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연령이 좀 저처럼 이렇게 이미 성인이다 이런 분들은 가입폭이 좀 적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당장 뭐 다 없어진다라는 건 아니고 3%부터 보장해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3%부터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는 거꾸로 보면 3%를 빼고 97%는 다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장에 대한 폭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의 리스크가 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는 80%만 보장을 해주는 20%부터 보장해주겠다라는 걸로 바뀌어간다라는 거죠.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생각이 있으시다라면 지금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없어진 거는 아니라고 하네요, 네. 시청자님. 일단은 보장 범위 부분이 좀 줄어드는 그런 과정이지 없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점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가입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나이와 그리고 성인은 좀 가입폭이 적다는 거 일단 알아주시고 이후에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 받아봤고요. 이어서 전화 상담도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어떤 부분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아빠 보험을 좀 네. 알고 싶은데 보험이 없어서요. 네, 아버님이 지금 보험이 없으세요? 네네. 그 네. 실비 보험이나 진단자금을 좀 더 가입을 하고 싶고 네. 전체적으로 보장을 한번 분석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 아버님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볼게요. 66세세요. 66세시고요. 그렇다면 뭐 이전에 뭐 진단 받으신 그런 입원하신 이력이라든지 뭐 그런 없으신가요? 이력은 없어요. 이력은 없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상담 받은 내용 정리하고요. 이어서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60대 아버지를 두신 분이 지금 상담을 주셨어요. 일단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라는 부분 궁금하셨고요. 진단비, 그리고 전반적인 보장 분석에 대해서 궁금하신 시청자분이십니다. 자, 이분에 대해서는요, 최영선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 산뜻하게 네. 아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버님 보험은 어느 분이 가입을 해 주셨을까요? 아니, 엄마가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예, 일단은 보다가 보니까 이게 보여서. 네. 잘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입하신 지가 오래되셨기 때문에 제가 일단 보장 내용을 좀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체국에 한 건, 신한생명에 한 건 이렇게 두 건의 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체국 같은 경우는 올코버 건강보험이라고 해서 2004년도 한 13년 전, 14년 전쯤에 아주 잘 들어놓으셨습니다. 암, 뇌졸중이 있을 때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각각에 대해서 1,000만 원씩 보장금액으로 준비하셨고요. 수술하시게 되면 각종 수술에 대해서 1종부터 3종 이렇게 해서 3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보장 준비하셨고요. 골절도 보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신한생명에 해피라이프 콜닥터 암보험이 들어져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가입대에 있으신 시기 자체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유지를 잘 하셔서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조금 아쉽냐면요. 진단자금을 수령하는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일단 보장은요. 암을 받으시면 2,000, 암으로 진단받으시면 2,000,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1,000만 원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어떤 단서가 있냐면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으셨어야지만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1,0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암이 먼저 발병이 되셔서 진단자금을 받았다 그러면 차후에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은 진단자금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정질병 수술비라고 해서 40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두 건의 보험을 잘 가입은 해놓으셨는데 사실 실질적인 보장은 암만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버님이 지금 연세가 실비보험은 충분히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연령대이시긴 맞습니다. 하지만 네. 진단자금이나 다른 수술비 정도도 좀 부족해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버님 연세에 100세까지 쭉 갱신 안 되는 보장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으신데요. 네. 지금 현재 연세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실 수 있어서요. 갱신형으로 보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갱신형이어도 최장 20년 갱신형, 15년 갱신형 이렇게 갱신 기간을 길게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버님은 향후 평균 연령을 고려하시면 한 번에서 많게는 2번 정도 갱신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뿐만이 아니라 암뿐만이 아니라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등 수술비, 입원비, 실비까지도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얼마든지 가입하실 수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더 미루시는 건 안 되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적으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없으시고 하시다면 빨리 서둘러서 가입을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네, 궁금하신 사항 해결이 되셨어요? 어떠세요? 저는 이 친환기 다 나오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한 가지만 준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 잘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일단 진단장과 수술비에 대한 부분, 아쉬운 부분 잘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후에 말씀해주신 처방까지 잘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상담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로도 시청자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역시 혼자 생각할 때보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이렇게 상담을 받아볼 때 더욱더 확실한 답변이 나오는 것 같네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가 왔는데요. 문자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이번에 주신 문자는요. 7633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CI 보험은 중대한 수술 받으면 납입 면제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또 중대한 수술에는 어떤 게 있나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최혜경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CI보험이 우리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납입 면제된다라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CI보험이 중대한 질병에서만 납입 면제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시청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중대한 수술이라든가 뭐 화상 및 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는 건 맞으세요. 그리고 이 지금 중대한 질병으로 인하던 중대한 수술이라고 해서 한 번만 딱 해당이 되시게 되면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로 납입면제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중대한 수술에는 대동맥류 인조혈관 치환 수술이라든가 심장판막 수술이라든가 관상동맥 우회술 그리고 앞서 제가 5대 장기 이식 수술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 수술이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요한 수술들을 받으셨을 때에는 내가 꼭 암이나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등 이런 주요 질병이 아니더라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또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플랜 A 시간에 또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은 궁금하신 사항 더욱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문자 상담 받아왔고요. 계속해서 문자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쪽에서 확인합니다. 자, 이번에 보내신 문자는요, 3440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저희 부모님은 60대 후반이십니다. 고혈압과 당뇨 등 이런 성인병을 앓고 계신데요.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영선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의견 주실 건가요? 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축하드립니다. 가입하실 수 있는 요새는 보장성 보험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전 같으면 사실은 고혈압이나 당뇨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사실 사정 거절이고요. 본인들조차도 엄두를 못 내셨습니다. 보험 가입이라는. 하지만 지금은 유병자 플랜이라고 해서 특화되어 있는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들이 아주 많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시지 말고요. 보험회사의 문을 두드려 보시면 분명히 가입하실 수 있는 좋은 상품들이 있다, 보험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일단 자녀분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이런 상황이 있지만 보험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소식을 전해드렸으니까 보장성 보험 잘 살펴보셔서 가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다시 한번 걸려왔는데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괜찮으신 거죠? 네, 연결 잘 됐습니다. 근데 통화해도 괜찮나요? 네, 지금 전화 가능하세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시청자님. 네, 어떤 점 때문에 저희 쪽에 전화 주셨어요? 딸이 12살짜리 딸 건데요. 네. 네, 어렸을 때 해준 건데. 네. 보험금 받은 적은 없는데. 네. 조금 더 애들은 보니까 뇌혈관이랑 질병후유장이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보장이 어떤지 좀 보고. 네. 그다음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좀 해줘야 될 시기가 그러지 않나 그렇죠. 싶어서요. 네네. 네. 지금 잠시 전화가 끊어진 것 같은데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네, 시청자님. 네. 그래서 말씀하세요. 예, 그거 부족한 거 뇌혈관이랑 질병후유장의 방송에서 봤어요. 네. 그런 거를 좀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전화 정말 잘 주셨고요. 일단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이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문희상 12세의 딸을 두신 시청자님이 문의 주셨습니다. 뇌혈관 질병 후유 장애 보장과 그리고 전반적인 보장, 실손보험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최혜경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하신 부분을 빨리빨리 이렇게 잘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네. 시청자님께서 우선 말씀하신 부분이 자녀분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네네. 어린이 보험에 해준 거밖에 없는데 거기에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증권을 보니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미 걱정하고 계시는 보장에 대한 내용들은 들어져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흥국화재에 있는 두 건의 이제 보험들을 한번 보게 되면, 우선 흥국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질병 후유 장애를 보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1,000만 원씩 있으셨고요. 그리고 메리츠 화재 거 보니까 이거는 말씀처럼 뇌혈관이 아니라 뇌졸중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린이인데 반해서 보장이 어린아이들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소소한 보장들은 좀 많이 피해 있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좀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혹시나 이 메리츠 화재의 더 알뜰한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납입 문제가 되는 보험은 맞아요. 그런데 왜 뇌혈관 질환이 아닌 이 뇌졸중으로 준비를 하셨을까요? 아니요, 2년 전에 할 때는 잘 몰랐었는데. 네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보여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자녀분이 어리잖아요. 그리고 혹시 제가 아까 수술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네, 성인이 되고 나면 보장을 받고 싶어도 내가 보험료를 많이 내겠다고 해도 회사 자체가 가입을 안 해줘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 지금 따님의 경우에는 현재 뇌혈관 질환을 준비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으로 이 부분은 좀 바꾸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뇌혈관 질환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은 소소한 보장까지 같이 준비하셨을 때 보험료는 5만 원이 채 안 되는 4만 원대 보험료로도 충분히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있는 네. 거는 지금 있는 거는 줄일 수는 있어요? 네, 줄이실 수 있어요. 근데 메리츠 화재에서는 장점이 암을 5천을 넣어놓으셨거든요, 일반암을. 예. 그래서 여기에 일반암은 가지고 가시고, 만약에 보험료가 조금 줄이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신다라면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진단비는 빼셔서 새로이 이제 준비하시고자 하시는 곳에다가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우리 따님한테 좋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알려드리면 이미 상해 휴유장애에 대한 부분들이 회사마다 많이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어린이 보험에서는 그 제한이 좀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적게 내지 마시고요. 최소한 1억 이상, 2억 이상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길게 봤을 때 좋아요. 뭐를 늘리라고요? 상해 휴유장애 3%부터 보장해 주는 거. 지금 있는데 회사에다가 그거를 좀 크게 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없는 보장을 새로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네. 추가할 때요? 네네. 아이코가 지금 전반적으로 어린이들이 위험한 뭐 상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취약하거든요. 현재 증권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실 필요는 있으세요. 네. 시청자님 궁금하신 사항이 좀 해결이 되셨어요? 네. 근데 조금 여자애다 보니까 여자애들한테 뭐 조금 더 세세한 거를 정확하게 좀 찝어서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조금 더 그런 건 어려운가 봐요. 그 부분은 지금 메리츠에서 수술비를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수술비가 34대 수술비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뭐 부인까지라는 수술비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어린이 그 수술비를 넣으실 때 질병상의 수술비를 넣으시게 되면 어른들이 보장받는 것보다 더 큰 금액으로 준비하실 수 있어서요. 자연히 그것까지는 꼭 여자니까 이런 구분은 안 지으셔도 상관없으세요.
네. 그럼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만 원이 채되지 않는 네. 보장으로 준비하실 수 있다라는 거에는 그 네. 부분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어요. 네, 시청자님, 저희가 또 전문가님 꼼꼼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이 부분 네.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아쉽지만 보험플랜 119 상담과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저희 전화와 문자 열려 있거든요. 상담 내용 알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이후에도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